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밖은 38도, 39도, 40도까지 찍고 있습니다. 마치 불가마 사우나 안에 들어간 기분이고 숨이 턱 막히고 있죠. 폭염이 그만큼 심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다수 지역과 일부 전남 지역에서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었는데요.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의 65%가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이죠. 당장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까지는 7월 13일에 1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서 서울 내에서 하루 최대 온열 질환자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그런데 8월 2일에는 18명, 8월 3일에는 25명에 이어 8월 5일에는 39명의 온열 질환자가 서울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규모를 키우며 더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게 되었죠. 특히나 올해 5월 15일부터 집계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250명이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농사를 해야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가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프로야구도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BO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6일 긴급실행위원회를 개최해 폭염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로 5일부터 6일 예정되었던 KBO 리그 5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20대 관중이 너무 더워서 경기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우도 있었고요. 경기 종료 후에도 또 다른 관중들이 쓰러지는 등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2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소방청에서는 화재 위험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폭염이 매우 심각하다 보니 냉방기를 굉장히 자주 돌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냉방기계의 화재 위험이 커진 상태인데요. 당장 하루 평균에 84.4건이었던 화재가 폭염특보가 확대는 7월 10일부터 27일까지 100.8건으로 19.4% 늘어났고요. 그리고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하루 평균 116.9건으로 늘어나면서 15.9%나 증가했습니다. 한 달 만에 화재가 32건이나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폭염 피해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열돔에 갇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 세계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수도 빈의 최고 기온이 41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 대비 강수량 부족률이 90%에 달하고 있죠. 슬로바키아 역시 41.4도를 기록하면서 자국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세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다뉴브강 수위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장 유럽 전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평년보다 1,300명 이상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에서는 산불도 심각한 상황인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산불 피해액이 30억 유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EU 전체의 연간 평균 피해액 25억 유로를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당장 올해 산불 피해만 따지더라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EU에서 발생한 산불 GDP 피해액의 3배를 넘어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심각한 것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낮 최고 기온은 46.7도를 기록하였고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46.1도, 캘리포니아 엘센트로는 47.8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러한 폭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상 초유의 무더위가 찾아오게 된 걸까요? 이번 폭염의 거대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상공에서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상층의 일부가 겹친 티베트 고기압입니다. 대기 상층부에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대기 중하층부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넓게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고기압이 위아래로 층층이 겹치면서 뜨거운 공기덩어리를 두껍게 쌓아놓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발생합니다. 상공에서 눌러 내려오는 공기는 기압이 높아짐에 따라 압축되며 온도가 점점 상승합니다. 동시에 하강기류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막아버립니다. 구름이 사라지자 태양에서 내리쬐는 강렬한 열에너지가 지표면에 그대로 내리꽂히며 땅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놓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반도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불가마 안에 들어간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후과학자가 가장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는 핵심 지표는 바로 해수면 온도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 해수면 온도는 지난 5월부터 이미 2024년 수준에 다다랐고 6월에 접어든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구 전체 해양 표면의 약 82%라는 엄청난 범위가 해양 폭염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후변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나사 기후과학자 제임스 한센은 올해 기온이 2024년을 근소한 채로 넘어서며 역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바다가 지구 전체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기가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전세계 평균 기온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바다
바다의 열기가 대기로 전해지면서 이제 지구 전체가 본격적으로 온갖 기온 기록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위험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해수면 수온은 초강력 엘니뇨의 도래를 명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의 특정 해역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연현상으로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전세계 날씨를 극단적으로 왜곡시킵니다. 현재 대다수의 기상예측 모델에서는 이번에 찾아올 엘니뇨가 과거 관측 기록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초강력 엘니뇨의 출현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비영리 과학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의 기후과학자 제커리 레이브는 엘니뇨가 본래 바다에 쌓인 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온실가스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열이 바다에 갇혀있는 만큼 이번에 대기로 뿜어져 나오는 열의 크기 역시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구 해양에 축적된 열의 총량이 인간 활동이 초래한 기후변화를 증명하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찾아올 더위에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부 갈리고 있지만 오는 2027년에는 올해보다 기온이 훨씬 더 치솟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대다수 전문가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폭염은 겨우 맛보기란 뜻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엘니뇨는 결국 인류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면 온도가 최소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어떤 매체에서는 1952년 이후 가장 강력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엘니뇨가 심각해지면 폭염도 그만큼 더 심각해지는데요. 문제는 이게 식량난을 촉발한다는 겁니다. WFP에서는 식량난을 겪는 인구가 4,900만 명 더 늘어 2억 7,4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기존 전망치보다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는 2030년까지 4조 달러로 예상하는데 하나로 5,768조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와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전기를 끊고 원시 시대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기후변화의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구의 자정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며 기후 시스템의 임계점을 완전히 통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기후기관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만 인류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기상기구는 이미 2025년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이 1.5도라는 마지노선이자 임계점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 산하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팀 연구진은 이미 2023년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들과 전문기후 연구기관들이 연이어 공식 확인했듯이 인류가 다 함께 막아내고자 약속했던 기후 마지노선은 이미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전 인류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지만요, 아직도 그런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산업 경쟁력을 핑계로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으며 막대한 온실가스와 탄소를 매일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불타오르고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셈법이 밀려 실질적인 탄소 감축 협약은 매번 유구무원으로 끝나거나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매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 재앙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이미 지나버린 상태에서 인류는 여전히 이기적인 이익 다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가올 더 참혹하고 뜨거운 재앙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일 뿐이며 그 누구도 이 거대한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